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8월 첫째 주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고 또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번 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삼성전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LG화학.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주 동안에 1000억 이상을 매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마다 말씀을 드릴 때 많아야 두 종목 정도 1000억 이상 매수했던 종목이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무려 6종목이나 나왔어요. 자, 그걸 우리가 한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하고 다르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자, 삼성전자는 워낙 대형주이다 보니까 한 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나갈 때는 또 크게 나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지만 일단은 수급을 보세요. 그렇게 크게 연속성을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 있게 볼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연속성을 보이진 않고 있다, 이 점을 짚어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차트를 보면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5월달에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던 만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과거 6월달에는 어떤 특정 수급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면 최근에는 방산, 친환경, 그리고 제약바이오, 조선, 자동차까지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7월 초에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죠. 또 60일선을 돌파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기대감은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제가 2018년하고 19년도 그때 주가 흐름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항상 이 종목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하반기에 썩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는 실적과 기대감, 그런 것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SDI, 그리고 세 번째 LG 에너지솔루션,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에너지솔루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27일이었나요? 이때 기관의 1000만 주의 보유수 물량이 풀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연기금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보유수 물량이 풀리면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다 가져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 제가 과거에도 이 종목은 45만원 근처 이 정도 라인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 제가 이 당시쯤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때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또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45만원 근처, 여기를 계속 맞닿고 있는 만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급락을 딛고 다시 45만원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자, 한 차례 쌍바닥을 형성했었고 또 의미 있는 저항선이었던 45만원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났던 만큼 저라면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 45만원을 돌파하는지 그걸 보고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확실하게 돌파하지도 못했었고 또 과거의 45만원에서는 주가가 어김없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지금 여기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삼성 SDI. 자, 이 종목은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 자, 이 종목은 제가 61선하고 121선 여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를 보면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 두 종목 모두 지금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있잖아요. 때문에 CATL이 북미 공장 투자권을 보류했던 만큼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주로서 대한민국의 2차전지 관련주, 특히 배터리 셀 기업들, 그 기업들의 매력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차예요. 최근에 현대차 흐름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매도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일단 차트를 보면 7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길어지고 있죠. 일단 현대차는 실적이 정말 잘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반도체 공급난, 이게 심심치 않게 기사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출고 지연이 여전하고 이게 연말이 되어야지 반도체 공급난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작년 5월달만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가 되었을 때, 또 그리고 작년 하반기가 되었을 때는 내년 상반기가 된다면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는 시점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껄끄러운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미국에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이 3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재료하고 조금은 신경 쓰이는 재료, 그게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에는 지수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6월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7월달에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 종목도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로 한 차례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순환매 장세에서 본인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주가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충분히 어떤 매력적인 재료, 내용들, 이슈들,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나온다면 한 차례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대미포조선. 자, 이 종목은 저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종목인데 정말 한 달 사이에 무서울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계속 출렁출렁 거리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주들, 특히 조선기자재들, 한국화본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저점을 형성하고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동성화인텍, 이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빠지진 않고 있죠. 또 현대중공업,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목표했던 수주권을 대부분 상반기 많이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조선주 중에서도 특히 조선 기자재 쪽,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이런 쪽이 조금 더 시세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구분을 해서 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렇지만 뭐가 됐던 간에 조선주들, 이게 종목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 자, LG화학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석유화학 쪽의 매출은 감소했던 반면에 첨단 소재 쪽, 여기가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영업이익의 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극재를 앞세워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차전지 소재 쪽, 이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로서 봐야 되고, 또 차트 흐름을 보면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121선이었죠. 장기 이평선, 여기를 돌파하니까 확실히 또 주가가 한 단계 밸류에이션이 업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관 한번 볼게요. 자, 기관은 항상 ETF에 많이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원유 선물 인버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죠. 그래서 기관은 유가의 하락과 지수의 상승, 이쪽에 베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자, 카카오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카카오톡 개편을 통한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 그게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보면 8월 3일부터 이때부터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
보험, 사모펀드까지 보다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한 주 동안의 매수 상위 종목이 올랐던 만큼 이런 수급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장기 이평선이죠. 여기 121선, 과거에도 121선에서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21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LG화학처럼 돌파한다면 한 차례 저항선을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 자,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면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6월달에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모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이평선이 120일선을 돌파하니까 이제 걸리적거리는 저항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대부분 올 한 해 주가에 급락이 나왔던 만큼 이런 장기 이평선들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는 인플레이션과는 조금은 무관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에도 시장 대비 상승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6월 한 달 동안에 시장 대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었고 7월달, 8월달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약간은 부정적인 시장에서 해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차트 흐름이 거의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정배열로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또 원유 선불 인버스에 베팅을 했어요. 또 이것도 유가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기관은 외국인에 비해서 그렇게 매수 규모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카카오하고 셀트리온 이 두 종목만 5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서 LNF, 크래프톤, 에코프로, 물론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왔지만 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조금 의미 있게 보시고요. 어쨌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올라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있다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 그런데 이런 업종은 8월 달에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오히려 재료 소멸과 함께 주가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대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지만 주말인 만큼 다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